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꼭 20년 전 시중에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경제는 유통이다. 경제는 전쟁이다. 다만 전쟁은 승패가 있고 경제는 손익이 있을 뿐이다. 전쟁에도 전략이 있듯이 재산 증식 방법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선 후에 누가 국회의원인지 누가 정부 요직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경제 발전밖에는 없었다. 꽤나 거창하고 명료한 주장들이죠. 근데 이건 모 경제관료나 경제학 박사가 한 말이 아니고요. 1982년 당시 단군 이래 최대의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장영자 씨의 주장입니다. 어느 시대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 큼지막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을 두고 흔히 파동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경제실록 13화는 지하경제의 큰손 장영자 씨가 주도한 5공화국 사채파동입니다. 마침내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검사실로 급히 불려간 건 1982년 4월 말이었다. 예? 뭘 그렇게 놀라? 아닙니다. 검사님, 그럼 단서는 있는 겁니까? 없어. 단서도 없이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가서 찾아내. 예? 자신 없습니다. 그럼 내가 가나? 검사님, 그쪽은 대통령 친인척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저희들 옷 벗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저희도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책임져.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잡아들여. 장영자의 형부가 대통령의 처삼촌이란 걸 모를 리 없는 검찰이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과 공영토건이 검찰에 고발한 피해 규모와 내용을 볼 때 장영자의 혐의는 명백해 보였다. 지금 검찰은 작정하고 칼을 빼든 것이다. 아니, 당신들 뭐야? 장영자 씨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뒤져. 예. 아니, 뭘 뒤져? 당신들 누구야? 누가 버렸어?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검찰? 당장 검찰총장 오라고 해. 여기가 어딘지 몰라, 당신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겠죠. 뭐야? 원장님, 장롱에서 나온 뭉칫돈입니다. 어디? 대충 수십만 달러는 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 여기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뒤져봐. 예. 장영자 씨, 이 돈 뭐죠? 난 모르는 돈이에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연행하겠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누굴 잡겠다는 거야? 일단 가서 말씀하시죠. 어디 잡아? 이거 봐! 못 나! 아파! 이러시면 서로 힘듭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나 장영자야! 장영자라고! 서슬퍼렇던 5공화국이 정의사회 구현을 소리 높여 외치던 1982년, 건국 이후 최대 어음 사기 사건의 주역 장영자의 체포 순간이었다. 수사는 급진전돼서 체포 2주일 만에 수사 중간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문의 제목은 장여인 사건 수사 중간 발표였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4월 말 이철이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상부에 보고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다. 검찰은 우선 미화 40만 달러와 일화 800만 엔의 불법 소지 및
미화 40만 달러 해외 도피 증거를 잡고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이철이 장영자 양인을 5월 5일 구속, 수사를 계속하였다. 장영자가 저지른 범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접근한다. 사채를 빌려주고 몇 배수의 어음을 받아낸다. 대여에게 2배에서 최고 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기도 했다. 그렇게 받아낸 어음을 사채 시장에서 할인한 것이다. 그렇게 유통시킨 어음이 7,111억 원, 그 가운데 어음 사기 행각을 벌인 액수만도 6,40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장영자는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서 부당 대출까지 주선한 것이었다. 장영자 여인의 범죄가 시작된 건 1981년 2월경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잡혀간 건 이듬해 4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영자 여인의 전성시대는 딱 1년 2개월 정도로 끝난 겁니다. 헌데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이 사건 때문에 10여 개 기업이 도산을 했고 대통령 친인척들이 공직 이선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대폭적인 개각과 당직 개편도 있었습니다. 또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제5공화국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국민들의 분노도 컸습니다. 도대체 장 여인은 불과 1년 2개월 동안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981년 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 11일경) 청와대는 축제 분위기였다. 축하드립니다, 카카. 그래, 고맙다, 화평. 어? 드디어 내가 미국을 가게 되는 거야? 어? 예, 그렇습니다, 카카. 외교관 생활 30년 관록의 김용식 대사가 아주 큰일을 해냈구만. 그보다는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뜻, 뭐 아니겠습니까? 그래. 물론 그런 의미가 더 크지. 아무튼 잘 됐어. 그런데 예, 카카. 왜 그러십니까? 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 공식 방문도 아니고 정상회담도 아닌데. 그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두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각하께서 미국 방문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또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 보면 그런가? 실제로 이때 전두환은 불만이었다. 대통령이 돼서 미국 방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식 방문도 아니었고 정상회담도 아니었던 까닭이다. 실제로 그 당시 전두환의 방미 협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알렌 전 보좌관은 지난 2009년에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전 대통령 방미는 한국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다. 첫째, 정상회담이 아니었지만 한국에서는 정상회담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국빈 방문이 아니었다. 셋째, 그 방문은 공식 의전이 아닌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981년 1월 28일) 전두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 합중국 공식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본인의 근본 미국 방문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 시대를 향한 양국 국민의 힘찬 전진을 서로 고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니까. 누구 팔자를 말하는 거야? 순자 여사 말입니다.
당신 말 조심해. 영부인이신데. 왜 그러세요? 당신은 몰라도 난 달라요. 다르다니. 당신은 전신의 집이나 순자회사 쪽하고 하나도 걸친 게 없지만 난 아니잖아요. 형부가 대통령 처삼촌인데 영부인하고 좀 놀면 안 되겠느냐 이거야? 아무튼 이순자 같은 애가 국무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게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니까. 남편이 대통령 되면 자동으로 영부인 되는 거잖아. 순자 여사가 명동에서 미용실 했다는 거 알아요? 미용실도 했어? 강남바랑 한참 굴 때 말이에요. 미용실 하면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 정보 좀 달라.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아니 그래서 돈 좀 벌었어? 좀 만졌을거려. 연희동 빨간 바지 하면 모르는 사람 없었으니까. 아이 빨간 바지? 그렇게 유명했어? 그래요. 그렇게 내 차 오도 타고 복덕방이나 따라다니던 애가 영부인이라니. 훗날 사채시장에 파란을 몰고 올 장영자. 그녀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보다 5살 아래였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정치권의 고위층, 은행장들도 아이들 부르듯 했다고 한다. 심지어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그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아무튼 그 무렵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 이철이와 3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장영자는 전두환이 대권에 오르자 기회라고 생각했다. 기회? 증권시장이나 들락거려서 언제 돈 벌겠어요. 푼돈 벌자고 주식시장 들락거리는 것도 이제 지쳤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이순자고 이순자의 작은아버지가 광업진흥공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처제가 나예요. 뭔들 못하겠어요? 고민이 큰일 벌여서 대통령 입장 힘들게 하지 말아요. 어머? 대통령 걱정하는 당신 정말 당신답지 않아요. 어허, 이 사람이 점점...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 뭔지 모르지만 정말 해볼 생각이야?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 가는 데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가지. 정말이에요? 두고 보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철희 씨가 아내 장영자 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철희 씨는 아내 장영자와 같은 시기에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먼저 출소를 하죠. 근데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영등포 교도소를 찾았을 정도였습니다. 추운데 왜 또 면회 왔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아무렴 내가 당신만큼 고생할까. 면회 시간이래야 겨우 7분인데. 7분이 아니라 1분이라도 와야지.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보면 힘이 되지 않겠어. 그래요. 고마워요. 미안해서 해본 소리예요. 당신 건강 조심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 마당에 크리스마스는. 내일도 올게. 당신이 출소할 때까지 함께 징역살이 하는 심정으로 살 거야.
출연 전두환 노민, 장영자 서혜정, 이철희 윤호, 허화평 김상백, 검사 박상훈, 수사관 김영우 김인, 낭독 김동하.